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출고한 지 3주 만에 법사님께 질문을 올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제가 질의를 올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새마을금고에서만 전무로만 20년 이상을 근무하다 이사장이 바뀌고 나서 불과 2개월 만에 금고에서 파면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 파면 사유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와 새마을금고정황회의 검사 내용을 종합하여 파면 사유를 삼았는데 새마을금고 측에서 형사, 민사를 다 걸어왔는데 전부 패소를 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 자료를 제출하고 하였으나 제가 제출한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출한 내용도 지금 와서 보니 너무 부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다시 하나하나 국민신문고와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등에 질의하여 알아본 결과 공인회계사의 감사 내용, 새마을금고정황회의 검사 내용 전부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사장께서는 직원이 잘못한 일을 제가 시켰다고 검찰청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하고 관련된 은행 직원도 협박하여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 근래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잘못이 있다 하면 포기할 텐데 하고 생각하던 중에 법원에서 재심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재심을 신청하러 지난 27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재심이라는 제도가 한 번 신청으로 끝나지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패소한 사건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를 다시 써오라는 말만 하고 재심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받아줄지도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제 심정을 아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법안께서 저를 여기 부사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는지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재판에 이겨 복직할 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그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셨었습니까? 20년 동안 충실히 근무를 하셨고 하루아침에 파면이라는 정말 파면하면은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퇴직금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파면이라는 아주 최고의 형벌을 받았을 때 그 전에 어떤 느낌이나 불안한 것은 없으셨는지요? 그 전에 그 불안한 점은 항상 뭐 나한테 와서 조금 좀 시비 그 경상도 말로 시비를 좀 걸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선된 이사장님께서. 근데 이제 그런 뭐 별 뚜렷한 느낌은 없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난 그 변호사가 재심이라는 좋은 기회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재심의 변론을 맡으셔서 용감하게 나가시질 않고 마치 이사장과 한편이 되는 것처럼 그런 뜻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그 담당 변호사가 제 친구입니다. 네. 친구인데 그 자기가 패소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서로를 제기하는 것이 조금 뭐 재판정이라든지 이게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 변호사를 갈아서라도 다시 재심 청구하실 수는 있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네. 아직 재심 청구 만기일이 지난 건 아니죠. 예, 아직 만기일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저 직장에서 이 처벌과 같은 그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라셨고 괴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2012년부터 조금 아팠습니다. 2012년? 아니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이제 나가라 이렇게 잘린 게 언제? 2012년부터입니다. 네. 물론 그 무슨 그 퇴직금이나 이런 처리는 잘 됐습니까? 지금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퇴직금 받았지만은 너무 억울한 석연치 않은 그 엄청난 처벌에 대한 억울함도 있었을 거고 뒤늦게 올바른 억울하게 처벌받았고 음해로 인한 처벌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더 분했을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아마 그걸로 인해서 우울증도 생기고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무슨 처방을 드리라면은 그 2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시던 그 거기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대재앙입니다. 대재앙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끝났다. 나는 여기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 재판을 해도 결국은 졌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실망을 크게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이것을 일단 실망이라고 보시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망이라고 자기가 증하면은 결국은 실망 증언 그대로 결과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 일체유심주의 진리에 의해서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실망을 하지 않고 이제 실망스러운 일에서 꺾이지 않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게 바치는 게 필요합니다. 자꾸 이제 바치고 재심이 있다라는 것은 언제 알게 됐습니까? 2년 전에 알았습니다. 예,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상당히 실망도 하셨지만 그래도 무슨 희망이 있을까 하고 보이지 않게 노력한 결과 또 제 생각에서는 아지 못하게 바치는 공부를 아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무의식 중에 바쳤던 노력의 결과가 재심이라는 희망의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저는 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재앙이다. 나는 망했다. 일생의 모든 사업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절망적인 생각에서 일단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말도 안 되는 제가 소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은 이것을 최대의 재앙이고 인생은 이미 끝난 거로 보지만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축복이고 감사한다고 여길 것이다. 그렇게 좀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기회를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루에 100번 이상 한번 자꾸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하셔야 기사회생이라고 할지 다 맥 빠지고 우울증 거셨던 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재심이라는 그런 아주 희소식을 2년 전에 발견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게 부처님께서 바치게 자기도 모르게 바쳐졌던 그 결과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태는 실망하시고 변호사 말에 의하면 재심해봐도 별 희망이 없다라고 그런 표정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동의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변호사 말에 그대로 동의를 하면서 재심까지 포기하신다라면은 그건 더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재심의 기회를 주신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물론 변호사 비용이 들지만은 잘 생각을 해서 그 친구로서는 이미 패장이니까 패장한테 더 맡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예 한번 졌던 장수는 다시 쓰면 안 됩니다. 자꾸 공부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원을 그렇게 세우시는 게 좋아요. 좋은 변호사 만나서 재심 청구에 반드시 승소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론.
그렇게 원을 자꾸 세우면서 나를 살려줄 좋은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도 여러 차이가 있고 또 변호사에도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똑똑한 변호사가 있고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도 있을 거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그냥 쉽게 구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선 정성 들여서 아직 재심 청구 기간이 남아있다라면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사람들한테도 여러 수소문을 해서 이것에 전문 취급해서 이겼던 경험이 있던 변호사가 아마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재판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하면서 변호사도 무척 많이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그냥 법조문만 그대로 읽어서 말하자면 대학에서 친다라면은 들은 그대로 자기의 어떤 지혜로운 판단을 보내지 않고 법조문 그대로 해석해서 마치 로봇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대로 판단하는 그런 변호사도 있는가 하면은 상당히 기발한 지혜를 내는 변호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지금 선생님께서 자꾸 공부하셔서 희망의 마음에 싹이 트고 환희심이 나게 된다면 그런 변호사는 반드시 만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나는 끝났다라거나 이미 오래된 거니까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거나 이런 절망적인 생각, 또 이것은 나한테 최대 재앙이다라는 생각을 힘써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꿈과 같은 것이고 이것을 잘 바치면 역경이 축복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억지로 이런 기회를 맞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해가면서 우울한 생각, 절망적인 생각에서 힘써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른 공부 방법으로서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희망의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아주 힘들다라고 봅니다. 근데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고 그랬죠. 이 절망적인 생각은 착각인 겁니다. 착각인 줄로 분명히 알게 된다라면은 내 마음, 무한 능력을 지닌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의 해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 여기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은 떨어지지도 않는다. 내 앞에 떨어지는 재앙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도인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제일 최대의 난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이걸 좌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대의 재앙입니다. 그 이사장이 재앙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재앙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것을 난제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재앙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끝났다. 게다가 병까지 생겼다. 설상가상이다. 이런 생각이 허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 금강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달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꿈과 같은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꿈과 같은 걸로 알아서 갖고는 부족합니다. 힘써 바치셔야 됩니다. 힘써 바치시면은 그게 좀 실망스러운 생각이 감소하다가 드디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뭐 증권에서도 바닥을 쳤다고 하듯이 자꾸 없어지다가 반전이 되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땐 일도 국면도 전환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실 때 만난 변호사가 있다라면은 그 변호사는 지금 변호사 말고 저절로 뭐 하늘에서 겸 떨어지길 기다릴 수는 없고 재심이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하고는 약간 상황이 틀립니다만은 몇 년 전에 여기 비닐하우스가 불이 탄 적이 있었습니다. 화재는 생전 처음 당해봤습니다. 그전에도 소소한 화재는 몇 번 경험했습니다만은 완전히 비록 비닐하우스지만 아주 근사하게 지은 건물입니다. 수천만 원의 손실을 내면서 물론 수억대에 비해서는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손실을 내면서 화재를 당했던 아주 쓰라린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게 화재다. 그리고 법해 볼 장소까지도 당장 사라졌던 거예요. 나는 이제 재앙이다라고 이름을 지고 우울하게 생각을 했다라면은
계속해서 나쁜 일이 더 일어났을 겁니다. 설상가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상하게 별로 두렵지도 않고 실망스럽지도 않고 왜 이것이 축복의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보면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결국은 그것은 축복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재라는 것이 반드시 나쁘지만 않았습니다. 화재해서 재산이 날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생각은 나의 아상을 죽였습니다. 나의 아상이 죽는 것은 축복의 씨앗이 분명히 됩니다. 그때 아마 20년 다니던 그 직장에서 파면되면서 굉장히 아상이 죽었을 거로 봅니다. 물론 좋은 직장을 날렸다라는 점에서는 재앙이지만은 그 재앙을 타면서 내가 잘나 착했던 마음, 그 전에 좋은 직장에 전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남한테 과시하고 했던 그 나의 잘난 생각, 이것이 여지없이 허물어졌을 겁니다. 허물어졌다라는 것은 아상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상이 죽은 것은 축복의 씨앗이 텄다는 그런 말과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심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바치는 것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저절로 잘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때 열심히 바치기만 하면은 바로 금생에 국면 전환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3년 전에 불났고 불난 것을 절망이나 이렇게 낙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바친 결과 몇 배의 축복으로 보상을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었던 교훈이 재앙이라는 것은 결국 나쁜 것이 아니다. 축복의 씨앗이다. 단지 재앙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이름을 짓고 꾸준히 바치기만 한다라면은 반드시 어떤 난관도 축복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적어도 금생, 금강경 가르침으로서는 금생의 국면 전환을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교훈을 얻었는데 그런 교훈은 불난 것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은 제 얘기가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은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보시고 지금 유일한 희망, 이것이 재심입니다. 근데 배장은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친구가 윤호원 변호사하고 동일원은 아닙니다. 친하다고 해서 어떻게 능력까지 그렇게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변호사는 이미 한번 패온 사람이니까 과감하게 바꾸시되 잘 특히 낙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씩씩할 때 만난 변호사는 나를 반드시 돕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회장 말고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직접 자기가 변호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재심 사유를 가지고 자기한테 가지고 오면 그 사유를 검토해서 이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그걸 줘도 상관이 없을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 아니 근데 그 근데 한번 그 얘기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러면 능력이 있는 변호사, 승산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세요. 물론 변호사는 저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만은 난 장담하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변호사는 사실은 좀 적더라고요. 굉장히 신중을 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얘기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꾸 바치면서 근데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이거는 잘 모릅니다. 단지 요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공부해서 컨디션이 좋을 때, 이제 쉽게 말해서 컨디션이 좋을 때, 자기 마음이 씩씩한 마음이 우러나왔을 때 만나진 변호사는 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컨디션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환심도 안 나요. 근데 누가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 하면 괜찮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얘기하고 그 말 그대로 따라서는 경우는 상당히 승산이 적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긴다라는 부처님의 명령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꾸 공부하셔서 그 친구가 좋은 변호사 소개해 주겠다라는 것은 일단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대신 자꾸 공부를 해서 그 사람한테만 만족하시지 말고 좀 더 유능한 변호사 있으면은 자꾸 심사숙고하고 자꾸 받쳐가면서 자꾸 한번 그러세요. 그 변호사 새로 만나면 부처님께 여쭤보세요. 이 변호사 갖고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문자답 해보세요. 그러면 100번 물으시면은 100번 물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 선입견이 100번 물으면 좀 가라앉습니다. 지 선입견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근데 100번을 자꾸 묻는 과정에서 자기의 들뜬 마음이 좀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 이 변호사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변호사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그럴듯하다고 소개해 줬으니까. 그리고 또 빨리 이기고 싶은 심정으로 이 변호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 말을 믿지 마세요. 부처님, 이 변호사 정말 될 것 같습니까? 이겨서 부처님 시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들뜬 마음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그래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2번, 3번 자꾸 물어보세요. 이제 들뜬 마음이 가라앉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어떤 내 마음속에서 판단이 나올까? 부처님은 그때 어떤 판단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100번 할 때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똑같이 이 변호사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 그건 선입견이 사라진 상태에서 얻은 판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리고 절대로 실망하시지 말고 한번 참 이상하게 들지만 이 역경에 한번 좀 감사합니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감사할 싹은 트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그 나를 파면시켰던 이 사장님도 네. 불과 얼마 전에 네. 자기도 네. 소송 걸려가지고 내나 손해배상하고 퇴임을 하셨거든요. 네. 이런 경우하고 저하고도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뭐 그이가 남을 억울하게 무고하고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 벌을 받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뭐 그 사람 얄미 없다 잘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외래 재판은 좋지가 않고 자기 잘못했으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이가 잘못했다는 것이 재판의 유리한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